자, 그러면은 여기서 글자를 작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 거랑 동일해서 글자 그냥 만드는 거는 뭐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뭐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글자 뭐 예로 들어서 뭐 예로 들어가지고 글자 색깔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폰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애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데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열 수 있는 글자 패널은 이쪽에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모양 보이시나요? 3D라고 되어 있는 애 옆에 보이시나요? 자,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글자에 관련된 탭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모양 똑같아요. 어차피 일러스트레이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글씨체, 뭐 글자 크기, 행간, 자간 이런 것 등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정렬이라는 탭이 있는 것을 보니 여기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V 눌러가지고 이동하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기 여기서 결정하시거나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색깔 바꿔주시고 싶으시면 이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글자인데 자꾸 얘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얘는 정경색이지 얘는 글자색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바꾸셔가지고 선생님 저 자꾸 글자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괜찮겠거니 했는데 자꾸 이거가 안 된다고 엄청 답답해 하셔가지고, 요거는 아니에요. 쟤는 전혀 다른 애예요. 얘가 아니라 여기에서 바꿔주세요. 되셨죠? 글자 툴에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색깔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글자 모양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 원하는 대로 여기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네, 아니죠. 자,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랑 차이점은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글자 툴을 깨트리는 게 여기서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 글자를 깨트릴 때는 우리 모든 애들 깨트리는 방법은 이 레이어 내에서 다 깨트려야 되고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 개체만 깨트리는 애는 없어요. 혹시나 좀 잘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깨트린다 해서 우리가 요 주변으로 패스가 뜨는 애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처럼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일러스트레이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글자 그냥 넣어주시고 나중에 뭐 변형을 한다거나 이럴 때만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되고, 글자 툴에서 보았을 때는 네. 자, 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네, 두 번째로는 패스에 따라서 글자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에 맞춰서 글자 바꾸기. 자, 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서 하나를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올 거예요. 나뭇잎을 열어줄게요. 전 여기다 이미지 가져오기로 해서 열게요. 자, 혹시나 이 탭을 나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하시면 윈도우에 가면은 또 말을 안 듣네요. 잠깐만요.
가면은 여기 보면 얘예요. 얘는 단축키가 없어가지고 얘입니다. 혹시나 나는 아까 이 옆에 조그만한 이 탭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윈도우에 가셔서 얘 누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안 찾고 보통 요 T에서 그냥 요거 누르거든요. 글자 툴에서. 편하신 대로 쓰세요. 어차피 똑같은 애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나뭇잎은 일단은 잠깐 두고 잠깐 글자를 패스에 맞춰서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펜 툴에서 저는 중요한 게 패스로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요. 네, 소스 4일차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소스 4일차. 거기에 나뭇잎. 자, 이 펜툴로 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단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얘를 잠깐 열게요. 얘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패스를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 패스로 클릭, 그 다음에 뭐 곡선, 뭐 직선, 뭐 원하시는 대로 각자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세요. 전 이런 식으로 패스를 일단 하나 만듭니다. 됐나요? 자, 만드셨죠? 다음은 T를 눌러서 글자 툴을 열어줄 거고요. T를 누르면 글자 툴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네요. 왜 말 안 했지? 요 T 글자 툴은 T예요. T. 딱 봐도 T 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T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 패스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은 글자를 설정할 수 있는 마우스가 좀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저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저처럼 글자에 물결 모양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처럼 마우스에 글자 뭔가 입력하는 부분에 물결 모양이 떠야 돼요. 다들 이렇게 떴나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안녕 이후로 지금 안 보여요. 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얘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지금 이상하게 떴는데 잠깐만요. 지우고 잠깐 설명할게요. 자, 제가 안녕하세요에서 안녕만 이렇게 떴어요. 예로 들어서 다들 안녕만 이렇게 떴다. 너무 짧게 나왔어요. 내가 쓴 것보다 너무 짧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의 십자 모양 보이시나요? 얘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X는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 중간에 간격이, 그러니까 정렬이에요. 정렬. 가운데 정렬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이런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 동그라미의 십자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떠요. 다들 이렇게 떴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다 되면 컨트롤 엔터.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나뭇잎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 나뭇잎에 있는 애를 패스를 딸 겁니다. 나뭇잎의 모양을 이 패스로 딸 거예요. 펜 툴 활용해서 패스로 얘를 따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주세요. 펜 툴은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펜 툴 연습할 수 있는 그 사이트 넣었었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해보셔야 돼요. 그 블로그 안에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이것도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혹시나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포토샵 2일차 있습니다. 자, 저처럼 이거 패스 좀 따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나뭇잎을 땄는데 T를 눌러가지고 글자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갖다 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나뭇잎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글자를 이 나뭇잎 우리 패스 딴 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얘를 안쪽으로 넣어 주셨을 때가 되고요. 이때 그 점선이 원형으로 딱 떠야 돼요. 이렇게 떴나요? 자, 그냥 할 때는 네모가 나와야 되고요. 이 패스에 따라서 하는 애는 이렇게 물결 선이 나와야 되고요. 패스 안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마우스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나뭇잎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에 맞춰서 글자가 잡히게 되죠. 그쵸? 나는 뭐 더 작게 해가지고 나뭇잎 모양을 더 그거 넣고 싶다, 더 넣으셔도 되겠죠. 좀 징그럽네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패스 안에다가 글자를 넣는 방법까지 이렇게 총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우신 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패스를 따서 거기다가 글자를 한번 집어넣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얘가 이 사진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 물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글자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눌러서 글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조금 글씨체는 두꺼운 애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꺼운 글씨체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로 치시면 돼요.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나요? 네, 자, 저는 여기서 글자가 약간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효과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등등 그 외에 다른 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개체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 할 때는 여기 레이어 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fx란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떤 거 썼냐면 여기서 아마 그림자 있을 거예요. 섀도우 맞나요? 드롭 섀도우 쓰지 않았나요? 네? 아니에요? 아, 선 했었어요. 스트로크 했어요? 네, 스트로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베벨 앤 엠보스와 드롭 섀도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는 정말 많이 쓰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는 하나씩 계속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글씨에다가 효과를 입히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베벨 앤 엠보스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이 베벨 앤 엠보스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그 볼록 튀어나오게끔 형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깎인 부분 아니면은 좀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으로 효과를 잡아주게끔 빛과 그 다음에 그림자를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얘를 딱 선택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오게끔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나오죠? 네. 여기서 내가 얼만큼 적용할 건지를 이제부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스타일에는 뭐 아우터 베벨도 있고 이너 베벨도 있고 엠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너 베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너 베벨은 가장 기본적인 튀어나오게끔 볼록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부드럽게 정도를 잡아준 상태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할 거냐면 여기 깊이 조절하는 부분을 가지고 얼만큼 튀어나오게끔 설정할 건지 강하게 보이게끔 할 건지를 잡아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밝은 부분이고요. 저는 얘를 한 500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튀어나오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얘에 따라서 이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평평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사실 건드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대로 저는 한 30 정도로 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 보이는 애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애를 가지고 살짝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한 15.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왔나요? 네,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난 어디로 둘 것인지를 잡아주는 애가 여기에 있고요. 얘에 맞춰서 빛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오죠? 전 한 여기는 140, 그 다음에 밑에는 한 30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위쪽에서 살짝 빛이 들어오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방향을 내가 어디에 맞춰서 할 것인지를 잡아주는 애가 이 부분인데 건드려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얘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이제 그 정도를 어떤 굴절률로 맞춰가지고 할 건지를 잡아주는 부분이고 전 첫 번째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모드를 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둘 건데요. 보통은 이대로 두시고 오페시티를 조절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페시티를 다 100으로 설정해서 아주 강하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드롭 섀도우입니다. 이렇게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다 보면 그림자를 잡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서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50 정도로 해주고요. 오페시티에는 이제 그림자의 투명도를 얼만큼 잡아줄 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앵글은 그대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얘에 맞춰서 그림자도 요렇게 지게끔 할 거기 때문에. 맞죠? 그림자 방향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거리, 요 부분은 거리예요. 거리는 한 30 정도? 30 정도. 그 다음에 크기는 스프레드는 뿌리는 정도인데 얘를 강하게 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얘는 전 0%로 둘게요. 사이즈는 한 20.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글자를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했어요. 다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 글자를 그냥 글자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에서 이 글자 모양만큼 이 부분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넣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넣기 위해서 일단은 사진이 복제가 돼야 될 거고요. 이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새로 만들기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새로 카피가 돼요. 이거는 그때 그 수지 사진 나올 때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라 했는데, 하나는 사진이 글자 위로 가야 된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진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넣는다.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진이 씌워져서 글자 부분만큼 튀어나온 것처럼 설정이 가능하겠죠. 네. 드롭 섀도우를 안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런 식이고, 사실 저는 이 효과도 중요하지만 글자에 클리핑 마스크 넣는 게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핑 마스크는 진짜 많이 쓰는데, 자, 예시를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는 1987이라는 글자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글자 위에 들어가고, 사람 닦고, 그쵸?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자처럼 넣어주기 위해서 브러쉬나 이런 거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쵸? 여기도 글자에다가 배경 넣듯이 똑같이 들어가는 형식이고요. 세 번째, 잡지에도 많이 씁니다. 특히 이런 잡지나 뭐 영화 포스터나 요즘 클리핑 마스크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거는 사각형 틀에 클리핑 마스크가 요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사진이 하나, 둘, 셋 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거를 해서 각각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는. 중요한 거는 각각 하나씩 클리핑 마스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갔네요. 여기서 사진이 총 몇 개가 들어갔냐면 똑같은 사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글자를 넣는 거 사진에다가 글자 넣듯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사진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어서 합성시키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뭐 영화 포스터처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진 가지고 오셔가지고 글자를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글자 툴을 활용해서 메탈이라고 저는 글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가 메탈 느낌을 주려면 조금 이렇게 직각 형태의 글자가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직각 형태로 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활용해서 저는 살짝 기울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얘에다가 아까 했던 베벨 앤 엠보스를 활용해서 조금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줄 건데 메탈 느낌으로 줘야 되다 보니까 얘에 대한 베벨 앤 엠보스를 아까처럼 부드럽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보다는 조금 강하게 아주 작고 강하게 이제 빛을 주고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자 툴을 선택하고 FX의 베벨 앤 엠보스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볼록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베벨 앤 엠보스에서 깊이는 1000 정도로 줄 거고요. 사이즈는 10 정도로 주고 소프트는 없음으로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강한 느낌으로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빛의 방향을 한 135에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위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선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잡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페시티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너무 강해서 한 75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은 한 50 정도로 줄여서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직각 형태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저는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가 효과들을 조금 더 입혀주도록 할 건데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배경의 색깔은 회색깔로 작업을 할게요.
저는 요 정도 787878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해서 요거를 그대로 콕 찍어서 회색깔의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가 저는 살짝 노이즈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하단에 FX로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 자체를 상단의 메뉴에 필터 부분에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 상단에 있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있었던 효과 기억나세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있었던 효과들 기억나시죠? 이펙트 안에서 나왔던 애들. 그 중에 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였고 밑에는 포토샵 이펙트라 돼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포토샵 이펙트가 여기 있는 필터에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필터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눌러서 애드 노이즈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전 노이즈 효과를 적용을 할 거예요. 노이즈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TV에서 나오는 이런 전파 나오듯이 지지직거리는 그런 애들이 노이즈예요. 한 60? 정도로 주고요. 그럼 되게 강하게 알록달록한 색상들이 노이즈 효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색상을 넣지 않고 흑백으로만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얘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은 얘가 알록달록한 색상이 아닌 흑백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이즈 효과를 가지고 약간 메탈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자, 노이즈 효과까지 작업을 했나요? 자, 그럼 약간 모래알처럼 막 뭐가 이렇게 가루가 뿌려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로로 확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럼 약간 메탈 느낌을 주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애를 사용할 거냐면 필터에서 블러로 넘어갈 거고요. 블러에 들어가면 모션 블러라고 있습니다. 방금은 필터에서 노이즈였다면은 애드 노이즈였다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러에서 모션 블러, 얘가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모션 블러는 어떤 애냐면 우리가 개체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잔상들 있죠. 그런 애들을 나타낼 때 보통 모션 블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영상에서도 아마 사용을 할 거라서 그때 돼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앵글은 0도 그대로 가서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여기 있는 디스텐트, 그러니까 디스텐스라고 되어 있는 정도를 저는 한 90 정도로 해서 아주 강하게 적용을 시켜버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가로로 하면서 약간 메탈 느낌처럼 됐나요? 네, 요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어둡게 잡았던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글자에 지금 메탈 느낌이 나는 레이어를 적용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얘는? 글자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맞아요. 클리핑 마스크 넣으셔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이 메탈 사진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요런 느낌 하나를 넣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하단에 연결고리 있는 애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주면 어떤 거든 하나만 선택하면은 같이 따라가요. 얘가 같이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변형이 안 되고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탈이라고 한 번 더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올 거냐면, 우리 수업 자료 소스 파일입니다의 031차에 있는 두 번째 이미지, 두 번째 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랑 우리 4일차 소스 있는 애들 있죠. 거기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백그라운드 뭐라 뭐라 돼 있는 JPG, 요거를 들고 와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요런 이미지예요. 요런 이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이 메탈 글자를 똑같이 FX로 가서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을 할 건데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베벨 앤 엠보스는 빼주시고요.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전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 드롭 섀도우는 오페시티를 한 75 정도로, 그 다음에 디스텐스 정도를 5 정도로만, 그리고 사이즈는 1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75에 5에 0에 10 이 정도로 설정을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타일 부분에 들어가 보면 얘를 보면은 요 옆에 더하기 모양 있는 애들 있죠. 그쵸? 얘들은 효과를 추가적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추가로 하나 더 집어 넣을 겁니다. 여기 네모의 더하기 부분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드롭 섀도우라는 애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나왔나요? 자, 이 두 번째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향을 안 맞췄네요. 자, 드롭 섀도우 위에 거 눌러주시고요. 얘 방향을 90으로 설정하고요. 두 번째 드롭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90으로 설정을 하신 상태에서 얘는 디스텐스를 1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사이즈는 15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진해질 거고요. 그쵸? 자, 한 번 더 더하기를 눌러서 한 번 더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20에 3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3개로 넣은 이유는 이 안쪽은 조금 더 강하게 이 검정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좀 키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에 10, 두 번째는 10에 15, 5에 10, 10, 15, 그 다음에 20에 30,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메탈 부분의 이펙트가 드롭 섀도우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저는 복제할 거예요. 드래그 더하기 부분을 선택하고요. 되셨을까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 복제 안에 이펙트를 저는 변경을 할 겁니다. 여기 커피 밑에 이펙트를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리고요. 이 커피의 이펙트를 더블 클릭. 네. 여기 이펙트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 커피라고 돼 있는 애 우리 복제했잖아요. 그쵸? 걔 이펙트를 더블 클릭. 그냥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아, 숫자가 안 보여요? 네,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에 3개 있는 애는 체크 다 해제할게요. 체크 해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너 섀도우라는 애를 할 거예요. 이너 섀도우.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도 살짝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오페시티에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30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텐스 3, 0, 3 요렇게 바꿀게요. 오페시티에 30, 나머지 303.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체크를 해줄 건데요. 얘는 어떤 애냐면 그라디언트를 글자 안에다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글자를 깨트려 가지고 색깔을 넣었었잖아요. 면색을. 그쵸?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이 레이어 자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포토샵에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혹시나 색깔에 대한 거 말고 패턴을 넣겠다. 그럼 패턴 오버레이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있는 그라디언트라는 부분을 바꿔줄 건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트라는 애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저는 총 여기다가 4개를 찍어줄 건데요. 총 요 밑에가 4개가 나오도록 2번 클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범위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정을 다시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만 선택을 먼저 하고요. 맨 앞에 있는 애, 얘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얘에 대한 컬러 부분과 로케이션과 딜리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딜리트는 얘를 없애겠다니까 쓰시면 안 되고, 로케이션은 지금 얘의
이 위치를 두는 부분인데 저는 0% 그대로 두는 게 맞기 때문에 그대로 냅둘 거고요. 컬러 부분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색깔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붉은기가 있는 색상으로 들어갈 거고 채도를 조금 뺄게요.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컬러와 로케이션을 조금 같이 변경을 해볼게요. 로케이션은 33, 컬러 부분은 색상을 저는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바꿔버릴 거고요. 조금 청록색? 이런 색상으로 바꿀게요. 여기는 붉은색, 청록색.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클릭을 하고 이번에 얘는 66. 컬러 색상은 약간 남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바꿀게요. 붉은색, 초록색, 파랑색. 자, 마지막 색상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상, 요런 색상으로 넣을게요. 로케이션은 100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방향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앵글을 45로 바꿔서 사선으로 나오게끔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오페시티를 지금 강하게 줄 필요가 없어서 오페시티에 있는 애 100%를 3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페시티에 있는 색상은 퍼센테이지는 30, 앵글은 45로 해서 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저는 아까 그 메탈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글자 색상 회색깔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글자는 요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거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깔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들고 와달라 했었고요. 얘는 하나 더 복제해 놓고 얘는 하나 더 복제 좀 해놔주세요. 복제하고요.
여기 FX 메탈 글자에 FX라고 되어 있는 애 옆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쵸? 이 화살표 눌러서 조금 닫을게요. 얘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닫을게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다음은 이 백그라운드 복사 안에는 이 메탈 두 개 글자에서 두 번째 글자 밑으로 내릴 거예요. 위치가 지금 여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하나를 깔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요렇게 글자가 메탈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